71번째예요. 오이과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날 인쇄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한자들 보면은 잘못 쓰이는 글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자도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고요.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이죠. 육획이 틀린 글자예요. 그거 교재에 나온 것도 지금 틀리게 나온 거예요. 인쇄매체를 통해서. 참 답답을 넣으세요. 참 답답을 넣으시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글자 하나라도 온전히 제대로 써서 교육을 못 시키나요? 막 이런 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그 한자 교육 온 사람들이 어디서 정신 쓰고 인정을 한자 교육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잘못된지도 모를 거예요. 저 부숫자 가운데 짐승발자응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짐승발자응유도 어떤 것은 이렇게 쓰고 어떤 것은 이렇게 쓰고. 짐승발자응유는 근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짐승발자응유는 또 이것이 맞죠? 이쪽이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 하나, 둘, 셋, 넷, 사획.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이게 맞아요. 이게 오행육행으로 서로 이렇게 달리 써놓으면은 외를 꽂자 이런 글자 쓸 때 육행으로 오면 이게 아들 자자, 이게 부수색이 넣으면 아들 자자에 가가지고 자부수에 육행으로, 육행에 가서 천년만년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행으로 가서 찾아야지. 우리 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거 신경 안 쓰거든. 오획이냐 육획이냐 신경 안 쓰고 자기들도 이렇게 써서 가르치거든. 이런 사람들은 한자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글자도 제대로 못 쓰고 무슨 한자를 가르친다고 보고 있는지. 자,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 책이에요. 책에도 지금 교재에도요. 저 지금 발견했어요. 사실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써놓고 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책에도 지금 교재에도 잘못 써있네. 아휴. 자, 뜻이 오이인데요. 뜻이 오이인데, 저는 오이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이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채소로 알고 있거든요. 오이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이 냄새를 갖다가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오이 향이 이제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오이를 좋아하는데, 저 또한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이를 왜 좋아하냐면요, 오이로 주전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배고픈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가 공부 안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마루에다 가방 휙 던져놓고 첫마디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어머니라고 부르래요. 중학교 때까지만 엄마라고 불렀고 고등학교 이후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호칭을 아버지를 나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고 똑같은 호칭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하지 않고 어머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중학교 때까지만 엄마라고 했는데, 그 중학교 때죠.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가 첫 마디야. 근데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저녁밥을. 배고프니까 집 주변에 텃밭에 가면 덩쿨에 오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거 따서 허기를 채웠어요.
배고픈 시절에 먹었기 때문에 그게 입에 닿았던 거예요. 지금도 입맛이 없으면 오이 찾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오이라고 하지 않고 물회라고 했어요. 물회. 오이가 대부분이 있죠. 물이에요, 물. 이 물회는 사실은 있죠. 이게 물회는 맛이 물처럼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없는 맛이잖아요. 맛이 없다는 게 있잖아요. 물맛. 그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참외죠, 참외. 예, 왜는 이제 참이 되는 왜. 요 오이과자가 참외라는 뜻도 있어요. 오이과자가 참외로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물전망식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망식은 뭐가 시킨다? 모과가 시킨다. 모과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때 요것이 참외예요. 참외.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 모과가 달렸는데 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참외처럼 생겼고 색깔이 어떻게 돼요? 노랗잖아. 이거 뭐 노랗잖아요. 모가. 참외하고 똑같잖아요. 노란 참외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오이는 뭐예요? 오이는 길다랗게 파란데 그것이 지금 뭐가 나무에 달려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는 길다래가지고 푸른 색깔인데 그것이 지금 뭐가 나무에 그 형태로 달려있냐고요. 참외 형태로 달려있잖아요. 참외 형태. 동그랗고 노랗잖아. 뭐가 이게 이제 한방에서는 목과라고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과일로 봤을 때는 목과라고 그러는데 두 개로 목과라도 익혀져요. 주로 이제 뭐가 있지만요. 오이과자 쓴다니까. 오이과자인데 그때 오이가 참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예. 그 나무에 모과만 달렸나? 배도 달리고 사과도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네? 배도 달리고 사과도 달리고 그런데 그 개들은 그러면 뭘 쓰냐고. 그 개들까지 퍼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은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해가 가요? 네. 자, 요 글자가 어쨌든 간에 참여라는 뜻도 있는데 글자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쟤는 이 오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집 베란다에서도 오이를 예고 키워봤어요. 집 베란다에다가 대고 오이를 예고 키워봤기 때문에 화분 같은 데다가 이 거름 같은 거 많이 줘야 돼요. 이제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키워보는데 이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줄기가 되죠. 원줄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막 자란 다음에 꼬불탕꼬불탕 하면서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잎줄기들이 이렇게 나요. 잎줄기들이 옆에서 잎줄기들이 이렇게 이게 잎줄기. 그 오이는 어디에 달리냐 이거예요. 오이가 되기 전에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이 수분이 돼야만이 그게 이제 나중에 열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꽃이 어디 맺히겠어요? 원줄기하고 잎줄기 여기에 맺혀요. 여기. 꽃이 여기 펴요. 여기. 원줄기가 있고 잎줄기가 나면은 잎줄기하고 원줄기 사이에 여기 핀다고요. 여기에 이제 노란 꽃이 펴요. 노란 꽃이 펴가지고 이게 수분이 돼서 익으면은 쭉 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제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열매로 바뀌면은 열매가 묵은 거 쭉 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원줄기. 그 다음에 여기 잎줄기.
여기에 오이. 요것이 다시 조금 눕혀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것이 나와서 이루어진 글자가 번인 글자예요. 어려울 것 없잖아요. 자, 오이 글자예요. 그리고 오이의 뜻으로 아까 목과는 참외의 뜻으로 쓴다고 했지만요. 오이의 뜻은 뭐 과전물람이라든지 뭐 종도둑도 종과득과 오이 심고 오이 난다 이거죠. 종과득과 뭐 이럴 때 쓰이는 과자가 바로 오이 과자고 그 우리 교재에 보면 목과 다음에요. 목과 모가 다음에요. 관연이란 말이야. 근데 관연은 오이 과자를 쓰는데 오이 과자가 초서체로 쓰면은 여덟 팔자 두 개처럼 이렇게 보여요. 초서체로 막 흘렸으면은 이렇게 쓰이는 글자 요거 이렇게 여덟 팔자 두 개처럼 보인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초서체를 몰라서 우리 저 초서체 배운 선생님 나오셨으면 오이 과자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네. 팔자 두 개처럼 그래서 8, 16, 16살을 갖다 관연이 관연한 나이 그러면은 뭐 해년자도 지금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16세 8이 16 28 청춘 옛날에는 16살이면 시집갈 나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연한 나이에 뭐 어쩌나 저쩌나 시집당하고 어쩌나 저쩌나 뭐 이런 표현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파과진년 이 과자를 갖다 나눠보면 16살로 나눠지는 나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반대로 있죠. 88, 64. 남자를 관연으로 표현하면 이게 남자는 64세예요. 여자는 16세고요. 여자는 더 엉거리고 8, 26 더 엉거리고 남자는 곱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나이는. 그래서 근데 주로 여자 나이로 쓰이죠. 남자 나이 64세를 뜻하는 데는 잘 안 쓰이고. 자 그런 과자고 요 과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의미역하는 글자예요. 의미역하는 글자가 네 글자가 있어요. 꼭 알아둬야 될 글자 네 글자가 있는데 자 우리 책 보세요. 밑에 보면 나오는데 아들 자자가 달라붙었죠. 아들인데 부모가 없는 아들이다 이거죠. 자식이다 이거죠. 부모가 없으니 열을 수밖에요. 고아 생각나죠? 고아할 때 쓰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입구자가 달라붙었는데 마찬가지로요. 과가 고로 바뀌면서요. 입으로 운다고 해서 울구자예요. 울구자고 이 울구자가 쓰여진 말이 고고지성을 터뜨리다. 고고지성을 터뜨리다의 고고지성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익히 쓰이는 말로. 아이가 막 태어나서 우는 울음을 고고지성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살려고 있죠.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죠. 부모한테. 당신 자식이 오고 각인시키는 거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선생님 것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 들어있어요. 양수 속에 들어있으면서 산소를 공급을 어떻게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양수 속에 들어있으던 입 속에는 몸에서 형성된 분비물 같은 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가 나중에 처음에는 막다가 나중에 태어날 때 정도면은 탁해지는 것이 입에서 나온 분비물 때 탁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양수 속의 환경이 바다하고 환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바닷속에 들어있는 원소나 양수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거의 비슷하고 농도도 소금 농도도 비슷하고 사람이 물속에서 나온 존재라 이런 게 거기서 드러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탯줄을 짜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스로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들었을 때는 폐속까지 양수가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못 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수를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양수를 못 토해내면은 간호사가 도움을 주자니 거꾸로 이 발을 붙잡고 이렇게 등과 두드려서 이렇게 양수를 토해내는데 뭐 의학 속을 집에 가서 좀 빼내기도 하고. 그래서 숨을 쉬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숨을 쉴 때 숨을 쉬는데 스스로 있죠. 그걸 울음을
울면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폐호흡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울면서 토해내는 상황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고고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가 호로 바뀌면서요. 개사슴록병이 달라붙었는데 개사슴록병이 달라붙으면은 야생동물 관련된 뜻을 지닌 글자가 맡아고 있죠. 상리자라든지 이리낭자라든지 사자사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다 개사슴록병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도 안 써도 알겠죠. 예. 자, 이것은 여우예요. 오이과자가 과, 고, 호까지 바뀌면서요. 구미호 올 때 쓰이는 호자죠. 구미호. 호가 호이 또는 호사토 이런 사자성어로 써놨지만은 구미호 올 때 쓰는 호자고요. 그 다음에 활궁자가 달라붙었네요. 그래서 뜻이 활호자죠. 그리고 이거 어디 쓰이냐? 이게 우리가 문장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게 대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중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소가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괄호요. 대괄호든 중괄호든 소괄호든 괄호. 이게 활처럼 생겼잖아. 그러죠? 그러죠? 이게 대괄호 같으니까 특히 대괄호가 활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활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시위가 없는 활. 그래서 활로자를 써서 괄호에 호자를 쓴다고요. 이 글자를. 자, 요런 데 쓰이는 글자가 오이과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이과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입구자가 있네요. 입구자는 뭐 입모에서 나온 글자죠. 입모야. 사람이 이렇게 펴있다고 해주시고. 뭐 이목구비 할 때 쓰는 입구자인데 사람만 입이 있는가요? 짐승들도 입이 있죠. 뭐 호구 할 때 쓰이는 우리가 저 바둑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호구 뭐 이런 식으로 잡혀 먹는 곳은만 바둑알이 딱 집어 여자마자 잡혀 먹어요. 이제 호랑이 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제역. 자. 우제류의 짐승들의 입이 헐거나 굽이 허는 그런 병이 구제역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문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짐승들의 입뿐만 아니라 어딘가 입이라는 것이 뭔가 들고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뭔가가 그러면 뭐냐면은 들어가는 것은 주로 음식이고 나는 것은 주로 말이에요. 이게 입의 큰 역할이 뭐예요? 먹고 말하는 것이죠. 먹고 말하는 거. 이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많이 말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 구화지문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입이 재앙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하여튼간 많으면 탈이야. 무엇이든지 넘치면 탈이야. 들어간 것이 많으면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이 걸리는 거죠. 성인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죠. 근데 들고 나는 어기를 뜻해. 들고 나는. 그래서 출입구를 때 쓰이는 구자고 배가 드는 항구 포구 할 때 쓰이는 불이 솟아나오는 입구로 분화구 할 때 쓰는 구자더니 그런 다양한 쓰임이고 또 있죠. 또 이게 입인데 사람의 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입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 인구가 몇 명이냐고 할 때 인구가 사람의 입을 말한 거예요.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 할 때 쓰인 글자가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데 밥 먹는 입이 아니잖아요. 식구가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죠? 옛날 머슴이나 가축까지도 소까지도 식구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생구 그런단 말이에요. 생구. 그럴 때도 구자도 사람을 취급한 거예요. 지금.
이때 구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책에 보면 구미라든지 구치 뭐 이런 말이에요. 대구, 이 큰 대구. 뭐 함구령, 유구무원, 호구지체, 금일볶음, 구상유치 입에서 전 냄새가 난다 이거죠.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힘들다. 중구난방 이런 것들이요. 익히 쓰이는 말을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한 글자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그게 바로 요 글자니. 이 글자에다 병무절자 형태가 있는데 사람이 의부르고 있는 형태, 의부르고 있대. 몸을 구분해서 의부르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덧붙여져 있는데요. 사람이 몸을 구분해서 하는 행동과 관련돼 가지고 두드릴 고라는 걸 이렇게 두드릴. 구가 고로 바뀌면서 몸을 구분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이렇게도 빼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드릴 글자는 가 있고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는 있죠. 그 교재도 보면 고분지통이요. 고분지통. 아내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토해내는 사자성어예요. 고분지통. 아플 통자. 장자와 관련돼서 나온 말이 장자.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이게 동이요, 물동이, 동이분자. 이 동이분자인데 동이분 물동이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두드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다 이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요, 두드리다는 뜻에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북을 두드리는 거. 그래서 요 글자가 북고자, 북칠곡자, 북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북고자로요. 그리고 이게 북치는 두드린다 뜻이에요. 이게요. 고분지통.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을 피해는 사자성어예요. 반대로 남편이 죽었을 때는 뭐라고 하냐? 붕성지통이라고 그래요. 붕성지통. 성이 무너지는. 무너질 붕자. 자, 그럴 때 쓰이는 글자란 거 이거 또는 뭐예요? 우리 삼전도 구력과 관련된 있을 때 삼전도 구력이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한테요 예를 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만주족이 중국을 차지하고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청나라의 황제한테 올리는 예법이요. 그게 300국어도가요. 300국어도인데 사실은 저는 학창시절에 300국어도로 배웠는데 정확한 용의는 3국어 두래요. 그 예법이니까요. 그 만주족들이 청나라의 황제한테 올리는 예법인데 이제 조선의 인조가 항복을 했으니까 황제한테 올리는 예법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굴욕적인 상황이보다는 그냥 의식의 절차인데 요 괴보다는 괴가 꿀안질 괴자. 꿀안질 때 이렇게 쓰죠. 꿀안질 때죠. 3번 꿀안지는데 한 번 꿀안질 때보다 머리를 땅에다 이게 조아리는 게 땅에다가 부딪힌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땅에다 두드릴 꿀하고 이건 막 피가 날 정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다 갖다 대는 행동이에요. 무릎을 한번 꿇고 나서 이렇게 해요. 이게 무릎을 한번 꿇고 나서 일개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3번 땅에다 이렇게 3번 갖다 대고 또 일어섰다가 다시 또 무릎을 꿇고 나서 또 3번 이렇게 갖다 대고 또 일어섰다가 또 무릎 꿇고 3번 이렇게 땅에다 갖다 대고 그래서 9번 절한 것처럼 보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황제한테 드리는
그런 예법이었는데 그걸 행한 거예요. 삼전도에서. 저거 뭐예요? 한강 산전도비가 지금 석천호수에 있잖아요. 석천호수 지난번 우리 한번 가봤잖니. 원래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중도가 이렇게 여기가 삼전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삼전도가 있는데 원래 한강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여기가 오늘날에 석천호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석천호수. 근데 석천호수 지금 물이 안 흐르잖아요. 지금 여기가 물이 큰 물이 지면서 물이끼리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원래 이게 본류고 이게 지류인데 그 어느 해에 큰 물에 나가지고 여기 토사가 쌓이면서 이게 막히고 가지고 이건 결국 석천호수만 남고 이게 물이 안 흐르니까 석천호수만 남고 여기가 지류가 물이 막 여기저로 큰 물이 져가지고 휩쓸리면서 여기가 본류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날은 석천호수만 이게 땡그라니 남는 거예요 지금. 그 본류에서 이 호수만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전도가 이제 오늘날 여기가 뭐 있잖아요. 석천호수 가면 여기가 산전도라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원래 이게 본류 있을 때. 그 석천호수 옆에 저 뭐이죠 무슨 고분? 암사고분. 암사동 고분 있잖아요. 그것도 큰 물이 돼가지고 그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한강에 홍수가 져가지고 홍수가 확 가서 휩쓸고 가는데 이렇게 머리가 확 휩쓸어지니까 거기 고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암사고분도 그렇게 해서 홍수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물속에 있던 거예요? 네? 물속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가에 옆에 있었는데 큰 물이니까 그냥 물가에 그걸 휩쓸고 가니까 그 고분 유적지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간 이뭐 305도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절구구자. 절구구자의 절구가 사실은 한자의 공이저자예요. 절구공이. 공이저자하고 내냥 그 글자예요. 절구구자가 합쳐가지고 저구에서 나온 말이 저구. 저구가 입선태 니을자를 덧붙이면서요. 절구가 되는 거예요. 절구가 그 쓰임이 쓰려면 공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절구공이. 절구공인데 원래는 요 글자만 절구공이 나타내는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요? 우리가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절구공이 보통 이런 형태인데 그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펴놓고 그것이 후대로면서 선으로 펴는데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거기서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게 간지자로 되면서 일곱째 지지오자가 됐어요. 절구공에서 나온 글자인데 절구공이를 뜻하지 않고 간지자로 비로자 쓰면서 그 간지자 가운데 일곱째가 되고 일곱째가 시간으로 따지면 11시부터 13시까지예요. 낮 12시를 지나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게 낮을 뜻하는 글자가 돼요. 낮. 그러자 자기 뜻을 갖다가 뺏겼잖아요. 뺏기니까 나무 목자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절구공인을 뜻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음은 오가 소, 조, 저까지 온 거죠. 음이 바뀌면서 그 저의 절구자를 합친 저구라는 말에서 나온 게 절구예요. 절구. 이 글자는 사람이요. 절구가 곡물 같은 걸 빻는데 사용되는데 사람이 음식 같은 걸 빻는데 입속에서 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치아로 구분해 가지고 이거 앞니고 이건 어금니를 말하잖아요. 어금니를 갖다가 치자를 써. 요 치자를 써서 달리요. 달리 뭐라고 하냐면 구치라고 그러죠. 구치. 어금니가 구치.
이게 인원인데 절구 역할을 하는 이다 이게 절구 역할. 저작 활동. 씹는데 중요한 역할을 저작을 절구와 같은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어금니를 갖다가 구치라고 해요. 구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 교육 현장에서 한자 교육할 때 이 한자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이 한자어라고 있어요. 이 구자가 들어가가지고 학습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어휘를 분명히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구자가 들어가서 학습자들이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말들이 구치는 조금 어렵고 어린 학습자들한테는 탈구가 있어요. 탈구. 이게 팔뚝 같은 데서 뼈들이 이렇게 있으면 만물 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빠져나가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탈구인데 요걸 절구처럼 되겠다 이게 절구처럼 돼 있는 데서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움푹 들어있는 요거요. 그래서 뼈가 빠졌을 때 탈구 온다고 한 거래. 탈구의 구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외에 구치나 구상화사는요. 이제 뭐 지리 공부 열심히 하시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인 절구처럼 생긴 화산이다 이거죠. 그런 데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로서 한 3글자 정도를 비우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가장 먼저 알아들을 글자는 예구자네요. 예구자.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예구자를 이렇게 쓰고 표기도 예구가 아니고 옛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쓰고 뜻도 이렇게 표기한 사람들은 한자 선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먼저 도제식으로 이 옛날에 한자를 어디서 그냥 쓰고 외워서 배워가지고 내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친 사람일 뿐이지 한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게 제발 한자책을 쓰고 한자 교육을 하신 분들은 문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자 공부. 문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한자 교육을 해야지 문자 거지 않는 사람들이 한자를 교육하다 보니까 한자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한글 전형 온 사람들이 한자가 필요 없다고 하냐고. 필요 없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자 가르친 사람들이 무조건 쓰고 외우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국가문 혼용 오신 분들이 한글 하는 사람들한테 탓할 것이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들이 필요성 있게 한자를 교육했으면은 한글 전형 온 사람들이 한글 전형 오자고 하겠냐고요. 필요 없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소리를 갖다가 제가 한문교육단체 가가지고 저 나곤산가 전통 거기 가서 이게 그 사람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거 정확히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뜻도 표기도 관정사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명사 형태로 표기돼. 예구자로요. 옛날 사전에 보면 예수로 표기된 사진이 없어요. 제가 집에 한자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한자 사진이 안 7권 돼요. 다 찾아보면 10권도 될걸요. 안 보는 것까지 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집에 있는 한자 사진에 표기를 갖다가 요글자뿐만 아니라 예로 표기 요글자도 마찬가지. 이것도 예고 해야지 옛고 하면 안 돼요. 또 예로 쓰이는 글자가 또 요글자도 있죠. 요글자도 예석해야 되지 예서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찾아봤다니까요. 집에 있는 사진 다 찾아봤는데 예수로 표기된 거 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나온 사전,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면 씌워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데 명사 형태인데 우리가 자원의 표기는 체언 아니면 영원형이에요. 대부분 체언형이 명사 형태고 영원이 동사나 해형사 형태예요. 동사나 해형태 형태는 영원형 어감 플러스 니을이거나 아니면 니은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는 마침 없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 명사 형태로 나왔어요. 손맛잡을 해가지고 이게 손맛잡을 잡을 해가지고 니을로 끝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인데 옛날과 같은 말이 예요. 예. 예하고 같은 말이 옛날이에요. 근데 날의 의미가 빠진 거예요. 지금 옛은 지나간 그런 의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을 굳이 쓰려고 치면 옛날 고 해야지 제대로 된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도 가르치신 분들이 이걸 예술하고 하지 않고 예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일본화돼 가지고 요즘에 사진에도 보자것이 예시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즘 인터넷 사진 같은 데 들여다보면 말이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변화가 된 많은 사람들이 언종들이요 많이 쓰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하지만은 잘못 변화된 거죠. 잘못 변화된 거.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를 쓰면은 발음이 뭐 어떻게 돼? 예 꾸르 발음이 돼. 경음화돼. 경음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꾸르 발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옷을 붙여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꾸르 발음이 안 되잖아. 꾸르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시옷을 붙인다고 치면 꾸르 발음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로 쓰면은 구를 갖다가 꾸르 발음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구음 그대로 쓰려면 여기다 시옷을 붙이면 구 해가지고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꾸러오지 않기 위해서 시옷을 붙였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걸 띄워 쓰냐고. 띄워서 읽으면은 꾸러가 안 읽지. 예! 꼭 띄워서 오면 구 해가지고 띄워서 읽는데 띄워서 안 읽으니까 꾸러 발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 음은 띄워서 쓰게 돼 있잖아요. 띄워서 안 읽으면서 경음화된 걸 놓고 자기가 잘못 읽어서 경음화된 걸 놓고 그거 경험을 받기 위해서 시옷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걸 따라가지 말고 글씨체도 마찬가지예요. 글씨체도 여기에 초대형태예요. 이거 뭐 꽃합자, 뭐 나물채자, 뭐 쌍노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니까 무심코 이것도 갖다 그렇게 쓰거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자 분석을 해보죠. 제대로 쓴 글자를 놓고 분석을 해보는데 바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하고 이렇게 쓰이는 두 글자가 뒤에 있고 요 글자는 요 글자를 바탕으로 있잖아요. 부수자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자예요? 세모에서 나온 세조자의 또 다른 형태인 세추라는 글자죠. 세추. 이게 세모에서 나온 세추. 근데 색 가운데 있죠. 색 가운데 귀깃. 영어 어떻게 되세요? 한자로는 우각. 수리부엉이 같은 이런 새들 보면은 귀깃, 우각 같은 거 있어요. 뿔처럼 보이는데 깃털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깃털이 있는 새를 표현했어. 그게 풀이 아니야. 여기 꽃타짜 애들은 이 풀이 아니고 이게 귀깃인데 귀깃이 어떻게 돼?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게 이 형태로 바뀐 게 여기 귀깃이 이렇게 난 귀깃을 갖다가 이렇게 펴리는 게 이렇게. 귀깃이 있는 새인데 그래서 이 글자가 새 가운데 귀깃이 있는 새 가운데 수리부엉이를 뜻한 글자.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 한자. 새는 새인데 귀깃이 있는 귀깃 우각이 있는 새하고 관련돼서 그런 수리부엉이 찾아보세요. 예. 수리부엉이 같은 새들이 귀깃 있는 수리부엉이. 자, 이건 절구구자고. 절구구자가 음역할이에요. 그대로 음역하는데 수리부엉이 한자가 왜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게 수리부엉이 부엉이 구자예요. 부엉이 구자. 원래 수리부엉이 한자하고 절구구자가 쳤는데 구자가 음역하면서 수리부엉이 한자의 부엉이를 뜻하는 부엉이 구자예요. 그런데 문자가 많지 않는 시절에 문자 생활을 정확히 하지 않는 시절에 음이 통하면 서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음이 통하면. 이 자체가 구라는 음 자체가 오래일 꽃자라는데 예꽃자와 비슷하냐요. 오래됐다. 그러니까 옛날과 통하는 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부엉이를 뜻하는 글자가 이런 음과 통하다 보니까 이런 글자의 뜻을 그대로 갖다 빌어다 쓴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손님이고 이게 주인인데 손님이 안방 찾으려는 거야. 그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부엉이보다는 옛날 뜻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밀어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약정 속성이지. 그래서 오늘 예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글자 정확히 설명을 하고 치면은 수려부엉이 한자를 통해서 부엉이라는 뜻이 있는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글자를 오늘날 이렇게 잘못 쓰고 잘못 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기한 사람들은 한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한자를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자, 우리 선생님들은요 제대로 쓰고 제대로 설명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서 또 절구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구는 군데 시아비를 나타내기. 시아비. 산에넘자에서 시아비인데 이 글자가 독특한 뜻이 또 다른 글자가 나는데 외삼촌을 뜻하기도 해요. 외삼촌. 시아비를 뜻하기도 외삼촌을 뜻하기도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삼촌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친족혼이 옛날에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족혼. 그러니까 외삼촌이 누구예요? 내가 있을 때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부모의 어머니의 남자 형제가 외삼촌이잖아요. 그렇죠? 외삼촌. 그 외삼촌의 아들이 나오고 사촌간인데 외종사촌이고 여기는 고종사촌이 되는 거죠. 내가 여자인 내가 외삼촌의 아들이 외종사촌이에요. 그 외종사촌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여자형제를 갖다가 고모라고 부르잖아요. 그 고모의 아들이니까 이게 고종사촌이 되는 거죠. 고종사촌하고 외종사촌끼리 혼연을 맺은 상황이야. 그럼 외삼촌이 뭐가 돼요? 시아비가 되잖아. 그러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문자라는 게 문화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문화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로 가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옛날에 골품제도 생각하면 되죠. 골품제도 신라시대 왕족이 혈통을 보존하겠다고 선골은 선골대로 진골은 진골대로 육토품 육품대로 이렇게 혼례를 치렀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신라시대 때 왕들이 거의 50%가 친족혼을 행했어요. 뭐 조카하고 삼촌끼리도 결혼하고 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예요. 이 시험이 고자. 시험이 고자도 고모 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모 고자. 고모 아들하고 내가 결혼하면서 고모가 시어미가 됐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처음 뵙고요. 혼례에서
처음 뵙고 예를 올려 패백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패백. 그 패백은 예를 올릴 때 받치는 비단을 뜻하는 말이 비단. 비단 백자 비단 백자. 예물이죠. 패백은 그 의식에 바쳐지는 예물이고 그 의식 제대로 된 님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를 뵙는 예라고 해서 벨현자예요. 벨현자라고 해서 현구고래라고 그러죠. 현구고래. 그동안에 많이 설명해왔던 말이에요. 현구고래. 그리고 왕의 이제 국사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은 국구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국구. 그 나라의 시합인 왕의 자인 여기에 나라를 옛날 대표하는 사람이 왕아니요. 왕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 왕의 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사실은 왕의 장인을 시아비 글자를 쓰면은 왕의 장인을 국구라고 했어요. 옛날 국사 공부하신 분들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시아비 글자 여성 글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 더 흑도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인공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줄기정자를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인데 한자 문화권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아니에요? 세 나라 공이 오늘날 무슨 자를 쓰고 있냐면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차이점이 여기는 장인공자 형태를 쓰고 여기는 흑도자를 쓰고 여기는 줄기정자를 쓰는데 그것이 차이점인데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글자를 쓰고 있다 이게 세 나라가 공통으로 이 글자를 쓰는 게 이 글자가 맞으려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있죠. 강의자전에 보면은 요 글자로 써 있어요. 요 글자. 강의자전에 보면 요 글자로 써 있고 설문회자에서요. 허신 설문회자에서도 이 글자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쓰느냐면 종토 회생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문회자. 그 설문회자에서도 토자로 본 거예요. 토자로도. 장인공자도 아니고 줄기정자라고 토자로 본 거예요. 설문회자에서도. 그리고 강의자전에서도 이렇게 이 글자로 쓰여있다니 강의자전에서도 내냐 이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뭐가 타당성이 있다는 게 이 글자가 타당성이 있다가 이 글자를 정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아까 무슨 오이과자 이렇게 획을 하나 더 늘려서 쓰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것도 또 장인공이 아니라 흑도자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자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설문회자에서 종의 뜻을 따랐다. 죄송합니다. 흑의 뜻을 따랐다. 흑도자예요. 흑의 뜻을 따르고 그러고 나서 요 글자가 생략된 형태가 의미역하는데 이게 요 글자 생략된 형태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쌀밑자로 생략된 형태. 그러니까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두 개로 보인다. 그거에 지금 설문회자의 개념은 흑도자의 뜻을 따르고 요 글자가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다 이거예요 지금. 이건 뭐이냐면은 쌀밑자가 달라붙었죠. 쌀을 깨끗하게 도져놓는 걸 순우리 말로 부르면 슬타라고 그래. 쓸다. 우리가 쌀밑자 이렇게 쌀을 깨끗하게 도정하는 데가 정미소 아니냐 정미소. 도정하다 할 때 쓰는 정자도 정미소의 정자는요. 이게 쓰는 쌀 정자잖아요. 이게 쓰는 살 정자 원래 이게 자셀 정자라고 올라온 얘기지만은 깨끗하게 쌀을 쓰려면 자세 공정과정이 필요니까 자셀정이라고 하지. 이게 원래 이게 쓰는 쌀 정자 이게 원래 쓰는 쌀 정자. 그 쓸을 했자 여기 쓸을 했자. 쓸다의 뜻은 쌀을 갖다가 깨끗하게 도정한다는 뜻을 지니 회자 이 쓸을 해. 자 근데 이 설문회자의 개념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게 설문에 걔네가 맞냐 이거예요. 그럼 설문에 걔네가 하면은 이게 헐해자라고 하는데 이 흙을 헐고 이 해자가 쓸을 해자니까 해자가 음역화로 해서 헐해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글자의 근문의 형태는 있는데 요 글자의 근문의 형태는 없어요. 요 글자는 있는데 요 글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 글자가 나중에 생기는데 나중에 이미 있는 글자에서 의무 역할을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문을 보면은 요 글자는 있는데 이 글자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생겼는데 이 글자를 설명하는데 나중에 생긴 글자를 들어서 의무 역할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설문에다 이 걔네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못되고 결국은 이거에 관련된 여러 차례인데 요 형태가 쓰이는 것은 두 글자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걸 그냥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절구구자 일단은 절구구자 좀 더 연구가 필요했죠. 흑도자 실수자가 합쳐진 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절구자가 구후해가 되면서 흙을 쳐가지고 헐어낸다고 해서 헐레자가 됐다. 그렇게 본 것이 더 낫다고 봐서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또 다른 풀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절구구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구자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요 또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